오호, PRR가 낮고 R&D를 증가하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했으면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었네요. 연봉이 41% 정도 나왔습니다. Not bad, not bad. Yeah! 안녕하십니까 한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이 지표 하나만 알면 주식 투자 고민이 끝난다. 그 지표, 이 전 세계에서 먹히는 지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R&D입니다. 연구 개발이죠.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지금 연구 개발을 많이 해놓으면은 미래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정확히 말하면 R&D가 아니라 PRR라는 지표입니다. 시가총액을 연구 개발로 나눈 지표이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미 시가총액이 엄청 높아가지고 반영이 다 돼버렸다라고 하면은 별로 소용이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논문이 있어요. Corporate R&D and Stock Returns, International Evidence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호우, 수, 왕, 수, 와타나베. 그러니까 중국인 4명과 일본인 한 명이 쓴 논문 같네요. 그죠? 여기 21개국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여기는 한국과 미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형주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low R&D. 한마디로 이게 PRR가 좀 높은, 그러니까 R&D를 적게 하는 기업이고, 여기는 PRR가 낮은, 그러니까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거든요. R&D를 많이 하는 기업의 수익이 높고, R&D를 적게 하는 기업의 수익이 적습니다. 여기서 equal이 있고 value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equal이라는 거는 모든 기업의 비중을 똑같이 두었다라는 거고, value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의 비중을 크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대형주, 이게 소형주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소형주 내에서 R&D를 많이 하는 놈과 적게 하는 놈이 한 1%, 연 1% 정도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를 보면 여기 이제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이제 PRR로 나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소형주 중에서 PRR가 높은, 그러니까 R&D를 많이 하는 소형주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월 2.6%. 그러면은 거의 연 30%가 되겠네요. 그죠? 예, 반대로 대형주 중에서 R&D를 소홀히 하는 기업들, PRR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R&D를 적게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월 0.6에서 0.8%, 여기는 월 2.6%,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을 R&D로 나눈 지표가 총자산을 R&D로 나눈 지표 또는 순자산을 R&D로 나눈 지표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R&D를 볼 때 시가총액과 비교해가지고 시가총액 대비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 좋다라는 거죠. 자, 나라별로 보면 여기 사우스 코리아도 있고 US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R&D를 이제 많이 하는 PRR가 낮은 기업과 R&D를 적게 하는 PRR이 높은 기업의 차이가 한 월 1.28% 정도 났네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월 1.26% 정도 나네요. 다른 나라들보다 유난히 한국과 미국이 R&D 잘하는 기업의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 별로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죠?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특히 좋습니다. R&D 많이 하는 기업 사기, PRR가 낮은 기업 사기, 이런 거 좋습니다. 데이터는 1981년부터 2018년 끌어왔다고 하네요. 네, 퀀터스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말했죠. 소형주 내에서 PRR가 낮은 기업들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 이렇게 쭉 입력을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가서 이제 이런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이제 PRR 요거를 눌러보죠. 그죠? 혹시 뭐 밑에 뭐 딴 거 있나? 그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자, 그러니까 PRR가 낮은 소형주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쳐보죠. 그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PRR가 낮은 소형주에 투자했을 경우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연봉이 37%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MDD도 높긴 높아요. 60%입니다. 소형주 전랑 뭐 다 비슷하죠.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응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자, PRR가 낮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낮다. 연구개발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 중에서 또 이제 R&D 성장이 높은 기업,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늘리는 기업들을 우리가 또 낼 수가 있죠. 연구개발비 지수 성장,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이런 기업들의 백테스트, 이런 기업들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오호, PRR가 낮고 R&D를 증가하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했으면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었네요. 연봉이 41% 정도 나왔습니다. Not bad, not bad. 결론, 그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소형주에 투자하는 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현명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PPT로 이제 돌아가서 자, 요약을 하면은 PRR은 상당히 유력한 지표이다. 연구개발을 하면은 미래 수익이 늘어나고 그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시가총액이 다 반영되면 유력이 반감되기 때문에 PRR,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연구개발, 요 지표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이 지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먹히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걸 만든 사람은 켄 피셔거든요. 켄 피셔의 슈퍼스탁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PSR가 나온다고 유명한 책이지만 이 책 구석탱이에 보면은 PRR도 나옵니다. 이 지표를 켄 피셔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의 아버지인 필립 피셔도 연구개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죠. 참고로 이 책도 좋고 이 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건 제 책이니까 더 좋고요. 자, 이 영상 굉장히 유익했을 거거든요. 연구개발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